자, 오늘은 공매도 잔고 수량 점검이 아니고요. 공매도 거래 금지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공매도는 무엇이냐 하는 문의를 받았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이거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어느 정도 있는 건 뭐냐면, 보시면 최근에 공매도 거래 금지 기간이 23일이었고요. 그 전에 16, 14, 10일 이렇게 있는데 공매도 수량이 떠 있어요. 근데 딱 눈치 빠르신 분들 알겠지만 업택률 적용된 거에서 안 되고 있고요. 업택률 예외 상황에서의 공매도 수량들이 찍혀 있습니다. 금지 기간인데도. 그러면 이거는 용어가 좀 잘못됐다라고 일단 첫 번째로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어떠한 특정 조건에 맞췄을 때 공매도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면 그럼 공매도 거래 금지 기간이 아니라 부분적 공매도 금지 기간, 이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맞습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오해를 하고 왜 거래 금지 기간인데 공매도가 발생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적용됐을 때는 물론 안 됐지만 예외 사항일 때 이렇게 쳤네, 이걸 볼 수 있겠죠. 그럼 업택률이 뭔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업택률이라는 거는 너네 공매도 치고 싶으면 지금 시장가보다 비싸게 쳐, 이겁니다. 여기서 틱이라는 거는 요 한 호가 하나씩을 말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분봉, 일봉, 주봉, 월봉, 분봉 보다 보면 그보다 더 작은 단위인 틱 분봉이 있죠. 걔는 보시면 띡띡띡띡 이렇게 움직입니다. 업틱률, 한 틱 위에서부터 공매도 쳐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면, 결국 공매도가 정석적으로 존재하는 그 이유는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가격 오버슈팅들을 막기 위한 겁니다. 해당 종목이 가치를 찾아서 그걸 인정받아가 주가가 오르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이상 갔을 때 가격 괴리를 좁히기 위해서 공매도를 허용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 그러한 상황이 나왔을 때 그 이후에 공매도가 진행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뭔가가 꼬였을 때 이걸 풀 수 있는 게 공매도라는 거죠. 상황 발생, 조치, 공매도, 그리고 개선된 상황,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업택률을 적용하지 않고 시장가로 내려 때리라 하면요, 상황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일정한 조건 하에 고쳐야만 하는 어떤 상황이 있었을 때 그걸 고치기 위한 액션으로 공매도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업택률이 적용되지 않으면요, 그런 상황들을 불가피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시장가 아래로 긁는 거를 금지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자 한다면 일정한 조건들에 한한다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공매도는 시장가가 이렇게 거래되고 있다면요, 요 위에서 올려놓고 공매도를 쳐야 됩니다. 종종 보다 보면 여기 좀 많이 쌓여 있는 거 보면 그 공매도 물량이라 보시면 돼요. 물론 개인들이 팔고자 하는 물량일 수 있는데, 좀 상당히 많이 쌓여 있는 거는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업택률 적용에 따라서 쌓여 있는 물량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업택률을 적용하지 않고 그 제외 조항이겠죠. 제외가 되려면 일정한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 7가지 조건이 필요했어요. 첫 번째, 지수 차익 거래를 위해서 매도하는 경우. 두 번째, 주식 차익 거래를 위해 기초 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세 번째, DR 차익 거래를 위해 매도하는 경우. 네 번째, ELW LP가 해지 거래를 위해 기초 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여기서 LP라는 건 뒤에서 말하겠지만 유동성 공급자입니다. 다섯 번째, ETF LP가 해지 거래를 위해 기초 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여섯 번째, 똑같이 ETN LP가 해지 거래를 위해 매도하는 경우. 일곱 번째, 파생상품 시장에서 MM이 선물 옵션 종목의 해지 거래를 위해 기초 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자, 조항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요약해보자면 크게 2개 키워드가 보입니다. LP 그리고 해지입니다. 이 두 개념을 너무 깊게 공부하시면 머리 아프시니까 최대한 편하게 설명드릴게요. 이건 직접 해보시면 아는데, 어떠한 종목이 공매도 거래 금지 기간인데 공매도가 만약에 진행됐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뭐 주식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보면요, 주식 담당자 입장에서는 저는 회사 관련된 내용들은 답변 드리는데 그 증권 쪽은 잘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증권사로 문의를 해요. 문의를 해보면요, 왜 공매도 거래 금지 기간 동안에 공매도가 거래됐는가 물어보면 대부분 하는 말은 요 LP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거의 다른 말이 유동성 공급자예요.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정 궁금하신 분들이 인터넷에다가 뭐 공매도 거래 금지 기간 뭐 이런 거 검색해서 보실 텐데, 요 LP라는 거는 유동성 공급자인데, 유동성 공급자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요, 시장에서 유동성이 부족한 종목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익 거래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종목이 상장되어 있는 이유는 시장에서 거래되기 위함인데, 너무 거래량이 없고 유동성이 없어가지고 사고 싶은 사람, 팔고 싶은 사람 둘 다 합리적인 가격을
찾을 수가 없을 때 그때 LP가 개입해가지고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그 방식은 그냥 매도 매수 반복해요. 그래서 작게는 한 주씩, 크게는 10주씩, 뭐 5주씩 이렇게 호가창이 뜨는 거 보셨을 거예요. 1, 1, 1, 1 막 이렇게 뜨는 거 보셨을 거예요. 약간 자동차로 따지면 불스 원샷 조금 넣어주는 느낌이랑 비슷합니다. 조금 잘 돌아가게끔. 근데 얘네가 계속 같은 가격에서 매수 매도 하면 수수료만 나가잖아요. 그러면 얘네가 이거를 지속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호가를 두고 매수 매도를 합니다. 이게 해지라고 해요. 해지. 물론 해징이란 단어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 LP가 해지한다는 건 기초자산 기준으로 다른 자산군을 매수 매도를 함으로써 기대 수익이랑 기대 리스크 값을 동일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손해볼 리는 없게 큰 수익은 얻을 수 없겠지만 리스크를 범위 내로 한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칭 포지션을 가져가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유동성 공급자가 해지를 하면서 유동성을 넣으려면요. 그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죠. 조건이 더 중요하잖아요. 유동성이 없는 종목에 가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로 거래량 하위 종목들 코스피랑 코스닥에 쫙 뽑아보면요. 유동성 공급자가 개입해야 되는 종목들은 더 많습니다. 근데 최근에 에코프로비엠이든 에코프로든 2차전지 종목들이 유동성이 부족했나요? 유동성 넘쳐났죠? 거래량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 시점에서 갑자기 거래 금지 기간에 공매도가 발생이 되었고 발생되었던 게 업틱률 제외 상황에서 발생이 되었는데 그럼 앞서 말했던 그 예외 조항 중에서 해당되는 게 무엇인가? 유동성이 부족해가지고 LP가 개입됐다? 그럴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 호가단이 변했잖아요. 요것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LP가 굳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조금 더 세밀하게 호가를 수정을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가격에 물량들을 던지고 사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동성이 부족해가지고 LP가 개입해서 공매도를 했다고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합리적인 의심이요. 무차익 공매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공매도 거래 금지 기간인데 공매도는 진행이 되었고 공매도를 진행하려면 업틱률을 따라야 되는데 업틱률을 따르지 않고 진행이 되었고 업틱률을 따르지 않고 진행을 하려면 7가지 정도의 조건에 맞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 조항 중에서 LP가 개입하는 경우에 보면 유동성이 메마른 상태에서 혹은 유동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개입이 되어야 되는 건데 말 그대로 리퀴디티 프로바이더니까 유동성이 충분한 상황에서 왜 LP가 개입됐다라고 가정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렇다고 에코프로빔이 현재 DR이 차익 거래를 위해서 개입을 한다? 이것도 아닌 거고 주식 차익 거래를 위해 혹은 파생상품 시장 MME 선물 옵션을 위해서 7개 중에 6개는 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에코프로비엠에는 업틱률 예외 조항으로 공매도를 칠 만한 그런 이유가 딱히 없습니다. 그나마 하나 가능한 게 지금은 지수 차익 거래를 위해서 매도하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펀드가 있고 이 펀드가 하고자 하는 건 지수 추종 인덱스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코스닥에다가 롱을 베팅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일정한 배열값을 곱해가지고 일정한 건 에코프로비엠에다 숏을 쳤다라고 합시다. 둘 다 롱 잡으면 둘 다 올라가는 거에 베팅하는 공격적인 방식이고 얘는 올라가 얘는 떨어져 하다 보니까 올라가고 떨어지다면 그럼 똔똔이잖아요. 똔똔이에서도 차익이 발생하니까 이거를 알비트러지라고 합니다. 알비트러지 포지션이라고 그래요. 용어 어렵죠. 이거 굳이 설명 못 드리겠어요. 여튼 이러한 구조로 짜는 어떤 과정에서 에코프로비엠에 숏을 쳐야 되는 상황이 불가피하게 있었다. 불가피가 있었는데 그게 심지어 공매도 거래 금지 기간이다. 굳이 였다면 저는 어느 정도 일부분은 납득할 수 있어요. 근데 현 상황에서는 제가 공매도 거래 금지 기간 동안에 공매도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 이와 같은 이유 외에 무차익 공매도가 아니라는 이유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 좀 사실입니다. 제가 이 말을 되게 조심스럽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모르고 있는 정말 예외의 경우에 공매도 거래 금지 기간 때 발생하는 공매도가 있을 수 있다. 혹은 최근에 에코프로빔에서 한정해서 있었다라고 하면 틀린 내용이고 제가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요건 되게 보수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이렇다가 아니라 이거 아니면 얘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아니라는 방법을 논리를 제가 찾을 수가 없다. 무차익 공매도가 어떤 건지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신용은 빌려서 돈을 빌려서 사는 거잖아요. 공매도는 빌려서 파는 거잖아요. 그럼 모든 내 돈 외의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담보가 필요합니다. 아파트 살 때도 그렇잖아요. 내 순전한 자산이 1억도 안 되는데 20억짜리, 30억짜리 아파트 살 수 없잖아요. 일정한 담보 비율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담보를 잡는 것 자체의 행위를 주식에서는 차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차입 공매도라는 거는 차입하지 않고 하는 공매도, 다르게 말하면 담보가 없는데 누구도 빌려주지 않았는데 파는 거, 그리고 나중에 쓱 다시 메꿔놓는 거. 이게 성공하면요, 사실 몰라요. 진짜 빌려서 누가 팔았다 다시 갚았는지도 몰라요. 말 그대로 무차입이니까. 그래서 시장에선 차입 공매도를 한정해서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는 겁니다. 매도를 공매도를 할 거면 빌려서 팔고 그거 담보 잡고 너네 그거 매매해라 라고 조건을 거는 건데, 국내에서 좀 아쉬운 거는 이게 되게 허술해요. 이거를 제대로 감시를 할 수 있는 인력들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시스템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감시할 의지가 없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근데 저는 뭐 얘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말할 뿐인데 어느 정도 합리적 의심이라 생각을 하고요. 다만 한 가지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업택률 제외, 업택률 적용에 따라서 공매도가 가능하다라고 할 거면 공매도 거래 금지라고 표현하지 말고 다른 표현을 쓰는 게 맞습니다. 공매도 일부는 허용하겠다. 공매도 부분적 금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한글이 위대한 게 뭐예요? 그렇게 세밀한 다른 점들을 구분할 수 있다는 그런 언어이기 때문에 위대한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공매도 잔고 수량 점검을 하면서 상태 파악을 했는데요. 오늘 영상은 어느 정도 꼬집는 것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장이 공평하고 그걸 감시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다시 기울어지지 않게 돌리려는 노력만 잘 보여도요, 시장의 유동성 계속 늘어날 겁니다. 미국 금융시장이 굉장히 많이 발전할 수 있고 세계 1위 규모의 시장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물론 그들이 선진국인 것도 있는데요. 걔네는 법을 어겼을 때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특히 이 금융 쪽은요,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을 해요. 왜 타짜에서도 그러잖아요. 구라도 박치다 걸리면 손모가지 잘라빈다고. 좀 무섭긴 하지만 사실 그런 짓 안 하면 그럴 일도 없는 거잖아요. 저는 조금 더 감시 체계가 강화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